안녕하세요. 영어 동화책 덕후 한서영입니다. 제가 영어 동화책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요. 8년 동안 공부해서 이뤄냈던 영어 공부의 성과를 프랑스어 공부할 때는 6개월 만에 이뤄낸 경험 때문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제가 8년 동안 공부했던 저의 영어 공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영어가 공식 교과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2년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했고요. 이왕의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과목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공부법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공부 방법을 저에게 적용해 보다시피 했는데요. 당시 굿모닝 팝스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팝송이나 영화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부터는 영자신문과 Grammar in Use라는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진학한 이후에는 교내 언어교육원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회화 수업을 꾸준히 듣기도 했고요. 뜻이 맞는 친구 몇몇이서 모여서 원서 한 권을 정해서 영어로 토론을 하는 토론 스터디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각종 국제 행사에 통역 자원봉사로 지원을 하면 행사 뒷면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자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프랑스어 공부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에 프랑스에는 똘레랑스란 개념이 있다는 말을 읽었는데요. 그때부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노하우를 제 프랑스어 공부에도 적용하고 싶었는데요. 그러기에는 큰 두 가지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영어 공부의 성과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6년 동안 꼼짝없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과연 내가 프랑스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할 의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영어에 적용했던 방식을 프랑스어에도 적용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나 해외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는데요. 당시에는 좋은 프랑스어 교재를 구하기도 정말 힘들었고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이뤄냈던 정도의 충분한 인풋과 아웃풋을 위한 교재비나 학원비를 생각하면 차라리 어학연수를 가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저의 6개월 프랑스어 어학연수 실력 변화입니다. 물론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출발하기는 했지만요. 첫날은 공항에서 길도 제대로 못 물을 수준이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당시 프랑스에서는 영어로 길을 물으면 알려주지 않고 꼭 프랑스어로 물어야 된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갔기 때문에 공항에서부터 프랑스어로 문장을 만들려고 끙끙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제게 공항 직원들이 다가와서 내가 영어로 설명해 줄까 하고 말을 건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했던 프랑스어가 6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고 주변의 한국인들이 프랑스의 통신사나 관공서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까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델프 두지엠 드그레라는 자격증을 따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난이도 구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따던 당시만 해도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긴 지문을 주고 각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논하는 수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어학연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연수생들보다 제가 실력이 빨리 는 편이었는데요. 왜 제가 더 빨리 늘게 되었을까 곰곰이 살펴봤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저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3, 4개월 동안
수업 마치자마자 동네 도서관 어린이 코너에 달려가서 프랑스어 동화책을 열심히 읽었던 건데요. 동화책이 사실 내용은 단순하지만 프랑스어 초보자의 저에게는 표현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스토리와 그림의 힘을 빌어 문장을 찾으면 이 문장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표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던 거죠. 그 전에 어려운 교재로 공부를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어려운 교재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찾고 나면 이 문장이 어떤 해석으로 쓰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이걸 해석하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화책은 단어를 찾으면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온전히 표현을 익히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거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화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더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3, 4개월 동안은 프랑스어 동화책을 엄청나게 읽으면서 일상적인 감각을 채웠는데 이런 일상 감각이 채워지자 자연스럽게 제 원래 관심사에 맞는 주제로 올라가게 되면서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 공부에 동화책을 활용해 효과를 본 이후에는 영어 공부에도 동화책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국내파 영어 공부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 국내파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익숙해지는데 원어민들이 쓰는 쉽고 자연스러운 언어 감각이 늘 아쉬웠거든요.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할 때 원어민이 그 상황에서 실제로 쓰는 상황의 표현을 볼 때 허무함, 그리고 들으면 알겠는데 왜 나는 저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영어 공부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막막함, 이런 문제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유아의 정신 발달 연령에 따라 영어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을 접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성인의 경우 너무 쉬운 유아용 그림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흥미와 효율이 떨어진다고 여겨서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효율적인 레벨이 어떤 책이 될까 고민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은 책이 An I Can Read Book 이라는 시리즈인데요. 특히나 이 시리즈의 레벨 2 정도의 수준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챕터북이라 불리는 책들로 옮겨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읽을 만한 수준의 책들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이 적거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화책 한 권을 골라서 실제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북클럽을 운영할 때 실제로 다른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본 책 중에 한 권을 골라왔는데요. Arthur's Christmas Cookies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하기, 듣기, 발음 교정, 쓰기 이런 모든 영역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쉐도잉입니다. 한번 듣고 나서는 쉐도잉을 통해 따라 읽는 건데요. 쉐도잉은 그림자처럼 한 박자 정도 뒤에서 따라 읽는 겁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쭉 따라 읽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한 문장씩 포즈한 상태에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이때 핵심은 원어민이 읽는 리듬과 억양을 노래하듯이 똑같이 흉내내는 건데요.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확실하게 차이내서 연습하는 게 발음과 듣기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꾸준히 접하신 분들이 귀가 밝으신 편이어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후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분량은
그림책이나 동화책의 본문만 A4 용지에 적었을 때 A4 한 장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고요. 하루에 15분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On I Can Read Book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 책을 4챕터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파악하며 훑어 읽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서 모르는 문장은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거슬리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만 사전에 찾아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영어 동화를 보는 가장 큰 장점인 영어식 사고훈련을 할 차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파 영어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이 사실 한국어가 영어와 다른 서술어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 동화를 보면 이런 서술어 감각을 많이 채울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책을 보는 걸 저는 영어식 사고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런 서술어 감각은 get 동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Arthur's Christmas Cookies 책도 get 동사를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영어에서 get은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를 얻거나 가져오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어떤 대상에 힘을 가해서 위치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용법입니다. 이 용법들을 잘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서술어들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데요. 난 손에 케이크가 묻었어. I got cake on my hand. 또는 반듯하게 맞췄어. I got it even. 난 그것들을 꺼냈어. I got them out. 같은 서술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Arthur's Christmas Cookies 책에서도 get이 쓰인 문장을 모두 찾아낸 후에 이 두 가지 용법 중에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말 서술어가 어떤 게 쓰이는지 그걸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감각이 늘어납니다. 더 자세한 공부법은 나중에 셀프 스터디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제 유튜브 채널에 구체적 공부법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쓸만한 표현을 익히기 위해 다시 읽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고 형광펜을 칠하는 등 모르는 문장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어 동화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써먹을 표현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표현보다는 이 문장 나중에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현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영어 동화는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인데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에서는 대사로 쓰기는 곤란한 그런 쉬운 표현들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 동화책을 말하기나 쓰기에 연결하는 훈련입니다. 지금껏 공부한 부분을 바탕으로 바로 리뷰나 감상문 쓰기가 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데요. 원래 요약문이라는 게 본문보다 더 압축적이고 추상적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본문의 난이도보다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 쓰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뭘 했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에 중점을 둬서 문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못 쓰겠다 싶은 문장이 있으시면 한글로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 표현을 영어로 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궁금증을 뇌에 밝혀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영어 문장이나 표현을 볼 때 그 궁금증을 빨리 찾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영어 동화책으로 기본기를 채우는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단순히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 이상의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어떤 언어든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영어 공부에 쓰는 시간과 자원을 아껴서 진짜 삶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쓰는 겁니다. 한 예로 제 멕시코 여행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3주 정도 자원봉사와 자유여행을 겸해서 멕시코의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는 지역에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젝트별 공용어는 주로 영어와 스페인어였습니다. 저희 그룹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그룹과도 숙소를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체코, 슬로바키, 대만, 일본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게 되었죠. 먼저 떠나기 전에 저는 동화책의 힘을 적용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스페인어 기본서를 한 권 읽어보고 영어와 스페인어 바이링구얼로 된 동화책을 몇 권 정도 읽고 갔었는데요. 짧은 기간이어서 스페인어가 입에 붙기까지는 무리였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되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만 쓰는 우리 그룹을 넘어서서 스페인어를 쓰는 그룹의 사람들과도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일반적인 관광객 차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훨씬 깊은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자극을 많이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번은 자유시간에 따로 재래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 할머니들이 저에게 아블라스 에스파뇰 하고 스페인어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NO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에게 스페인어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에 제 가방을 노리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겁이 났지만 그분들께 출구가 어디냐고 물어서 무사히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 상황이지만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위급한 순간에 이 정도의 의사소통도 성공했던 것은 다 동화책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예를 공유하자면요. 캄보디아에 2주 정도 영어 단기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바는 연령이 4세에서 12세 정도가 섞여 있었고 이 친구들이 아는 영어라고는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딱 한 문장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첫날 친구들의 표정입니다. 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날 수업 시간에 쓸 표현과 그날 가르칠 영어 표현들을 영어가 되는 현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어인 크마이어로 배웠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제 영어 수업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크마이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그림과 노래의 도움을 받아서는 한두 시간 정도 현지인 선생님 없이 아이들과 영어와 크마이어를 섞어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처럼 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영어 공부 방법 사이에 영어 동화책으로 기본기를 채우는 과정을 넣음으로써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삶에서 많이 체험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영어 공부에서 아낀 자원을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권 사람들은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쓰는 고민의 시간만큼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나마 저는 동화책으로 채운 기본기 덕분에 얻은 자신감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답을 찾아내는 창의성,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영어 동화를 활용한 효율적인 영어 공부의 힘은 제가 이전에 책으로 정리해서 낸 적도 있고 제 유튜브 채널인 스토리블룸에 오시면 구체적인 학습법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동화책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채널 2개를 추천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영어 동화책보다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까이유와 베렌스테인 베어즈라는 채널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언어 학습이 여러분의 삶의 가능성을 직접 높여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